자, 조기 대선전 얘기를 최대한 늦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출마 선언한 인사도 있고 또 움직이는 인사들도 좀 보이고 견제까지 시작이 돼서 딱 2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만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연일 목소리를 내면서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견제가 힘이 실릴까요? 뭐 아마 당내에서 지금 거센 반대에 부딪혔죠. 예. 지금 그 연일 논란이 되는데 이를 너무 키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이재명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 그런 걸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도리어 이재명 대표는 좀 진화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더 키우고 싶지 않고. 근데 반대로 그 이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이 문제를 키워서 그러는 건데 저는 우리 당내 임종석 전 실장이나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배제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탄핵이 돼서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지난번의 실패를 넘어서서 이번에는 꼭 집권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좋은 지도자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대표도 그런 정도의 수준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런 논쟁을 오래 끄는 게 민주당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은 빨리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조치를 원하는데 마치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당내에서 이런 논란이 있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양성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상대당으로 볼 때는 어떠세요? 이런 움직임들? 아니 뭐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어버이 정당이네, 뭐 일극 체제네 하면서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찍소리도 안 나세요. 속된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찍소리도 안 나오는 쥐죽은 듯이 조용한 정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분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공천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막을 것만이란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부분 내가 너무 과했다, 예.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걸 만회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기본 시리즈까지 이제는 다 포기할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어떤 행동까지도 상당히 긍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치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예. 아니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그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쭉 기본 금융,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시리즈 계속하다가 하루아침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뭡니까? 그동안에 그걸 따라왔던 사람들은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렇게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면 저게 신뢰도가 있을까? 그럼 그 입장을 지금 바꾼 입장을 내일 또 확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급하신 모양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스탠스를 저렇게 잡아가면은 신뢰도는 더 떨어질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조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거슬러 보면은 꼭 그 이 눈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표현의 방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민주당이 한미동맹이나 한일 관계를 뭐 부정하거나 무시했던 경우도 없었고요. 다만 예. 그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은 있지만 한일 간에는 한일 동맹은 아니라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존의 민주당의 입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 시리즈 관련돼서는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관계된 분들의 얘기 들어봤더니 본인은 정말 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우리 사회가 이것을 감내할 만한 그런 어떤 그 경제적 체질이랄까? 예. 지금 최근에 그리고 이 경제 성장이 너무 어려워지고 장기 구조적 장기 침체 우려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자기의 입 주장을 좀 지금은 좀 그 보류하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에 맞게 자기의 정책을 바꿔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복귀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복귀할 것이다.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주 아닌가요? 어쨌든 네, 예. 뭐 정치적으로 이분이 그 복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뭐 은퇴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뭐 자신의 어떤 존재를 알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는 것들 그런 예. 것들이 뭐 있겠죠. 예. 뭐 저는 뭐 2월 중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2월 중이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쯤이면 가능할까요? 빠르면 다음 뭐 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 한 대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예. 너무 섣부를 것 같네요. 네. 최근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계시죠? NCND입니다. 많이 나누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언더 73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함께 일해왔던 정치인들이 젊게 가보자라고 해서 언더 73으로 해서 이른바 뭐 세대 교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젊은 시각으로 정치를 풀어나가 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언더 73 스튜디오라는 것을 만들어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그렇고 지금 세대 교체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과거 뭐 이준석 대표도 케네디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언급을 했고 우리 삼김 씨, 그 소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이 도전할 때가 40대 기수로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40대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어떤 의욕을 갖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 어떤 정치적 비전과 본인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제가 보기엔 숫자에 불과하다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나이 갖고는 승부가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히 젊은 나이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장점으로는 작용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역시 70년대생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큰 자산은 지난 비상계엄 때 반대했다는 것은 충분히 자산으로 갖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제는 사실상 결별하게 된 거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하나는 그 비상계엄에 반대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 것,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별한 것은 당장은 손해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의 복귀 메시지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건 뭐 지금 우리가 뭐 예측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한계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 자체가 친윤계가 완전히 장악한 듯한 그리고 대통령과 아주 가깝게 밀착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론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김정욱 최고위원은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죠? 아니 왜요? 그 사실인데 현실이고 그걸 예. 그 모든 정치적 논의의 출발은 사실관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뭐 거짓이나 선동으로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한동훈 대표 우경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당이 과거에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했던 그 수준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 계엄 때문에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조금 더 이제 그 분위기 타고 상승해서 올라갔지만 대개의 경우 여론조사 답을 보면 본인을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본인을 진보나 중도라고 얘기하는 분보다 1.5배, 1.6배 많이 답을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우리 그 보수 세력이 똘똘 뭉치는구나. 이거 계속 2번씩이나 탄핵을 당하고 이게 뭐야라는 어떤 그런 자존심의 상실이라든가 그런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거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뭉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나쁠 것도 없고요. 예. 어느 정당이 자기 지지자들이 뭉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죠. 이 지속 가능성인데 한동훈 대표가 돌아올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의 이쪽에서 너무 우경화 바람이 세게 불고 마치 그 계엄을 한동훈 대표 때문에 했다는 그런 주장까지도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
아, 이게 참 정상적인 그 판단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바람은 확 타올랐다가 결국은 그렇게 또 확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오늘 월요일에 두 정치 고수의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